내담자의 다른 부분에 공감하기. 상담자가 이러한 그녀 자질의 통합을 이루는 동안 그녀의 내담자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의 다른 부분에서 뚜렷한 분리를 보일 수 있다. 자기 다원화의 개념은 2장에서 설명되었으며 비록 상담자가 다양한 언어로 관찰한 바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심리학의 자기 다원화에 대한 고무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훈련 분야와 치료 접근 방식을 가진 상담자가 같은 종류의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심리학의 인간 중심적 이론은 자아의 조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먼즈와 톤이 자세히 기술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된 인간 중심 이론은 같은 책의 7장에 있다. 후자의 탐색에는 자신의 공감과 관련하여 인간 중심 상담자를 위한 특별한 도전이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른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압박해 오거나 심지어 치명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담자에게 공감을 하는가. 내담자 알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알린, 나의 한쪽은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다른 한쪽은 높은 여자아이 목소리로 자비를 구하면서 소리 지르고 훌쩍이는 겁쟁이고요. 그녀가 소리칠수록 난 그녀를 더 죽이고 싶어요. 그녀에 대해 점점 화가 나요. 그녀의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난 그녀가 비는 것을 본 다음 웃으며 죽여버리고 싶어요. 알린과의 상담은 심각한 작업이었다. 그녀의 갈등이 강력했고 그녀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자살에서 섬뜩한 가능성의 하나는 그 자신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살에 실패한 다음 날 인터뷰를 한 이들 중 50%가 그들의 실패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역동이 얼마나 흔한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 전문가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했다. 알린과 같은 내담자와의 작업에서 어떤 이는 비지시적인 접근의 원리에 머무르며 알린이 스스로 자신을 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향상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부분 혹은 부분들과 함께 작업한다. 저자들과 같은 다른 이들은 그 과정의 필연성에 대해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 어떤 종류의 대화를 이룬다면 알리는 두 부분을 동등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공감적 접촉을 할 수 있고 이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더 완성된 지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아의 여러 부분과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 우리가 신봉하는 인간중심 접근은 알린과의 계속된 대화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을 추구한다. 데이브, 당신은 정말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강하군요. 당신은 그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당신은 그녀가 죽을 거라는 점을 알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녀가 비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군요. 알린, 신에게 그녀는 빌어야 해요. 그 망할 년은 빌어야 해요. 그녀는 날 계속해서 먹였어요. 그녀는 빌어야 해요. 마침내는 피 흘리며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데이브, 그녀는 당신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군요. 알린, 맞아요. 자신의 다른 이 부분들에 대해 알린이 묘사하는 특징이 강렬함에도 그녀의 정신이 해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분리되고 개별화되지 않았고 정신적 해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부분들 사이에 정보 교환을 막는 장애는 없다. 그녀는 단순히 하지만 강력하게 그녀 안에 명백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이 갈등의 힘에 놀라서 꼼짝을 못하거나 그것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다. 알리는 위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상담자와의 관계의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고립되어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 희망적이다.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상담자는 다른 부분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알린의 그 부분에 공감하려 애쓰고 있다. 그 대화는 나중에 알린이 가졌던 실제로 학대받았던 관계 속에서 보였던 관계 방식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알린의 다른 부분은 아직 회귀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 중심 상담자의 의무는 내담자의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아니라 내담자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회기의 후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발견한다. 데이브, 알린, 우리는 당신을 문제로 몰아넣었던 당신의 부분에 대한 분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분노라는 건 옳지 않네요. 당신은 그 부분을 증오하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일부예요. 저는 그녀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하군요. 알린, 그 망하려는 창녀였어요. 그녀는 정말 창녀예요. 데이브,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도 있고요. 여전히 당신의 일부죠. 그렇지만 신에 의해 당신은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죠.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싫어해요. 알린, 침묵. 데이브, 침묵. 알린, 그녀는 울고 있어요. 데이브, 침묵. 알린, 그녀는 단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독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알린은 우리가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었다. 저자들이 채택한 인간 중심 원리는 내담자의 모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다. 때로 내담자가 그들의 자아를 다른 부분들이라는 용어로 상징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내담자의 다른 부분들과 공감적 접촉을 추구하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알린과의 작업에서 예시된 교섭과 같은 종류를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섭 이상이다. 그것은 상담자의 인간애가 단지 한 부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인성 전체와 대화를 하려 하는 것이다.